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사진도 전해지고 있고 또 악수하는 표정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진이 찍혔는데 뭐 이렇게 반가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 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5당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황교안 신임 대표의 표정이 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하노이의 참극 때문에 조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자, 사진 올렸는데 보니까 눈이 부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눈이 앞으로 지금 돌출됐고 황교안 대표는 그냥 의례적으로 가볍게 목례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니까 태극기를 달았군요.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인사할 법도 한데 서로 서먹합니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해찬. 예, 아우, 이분은 어제 뭐 밤새 울었나 봐요. 표정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또 사진을 보면 저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서로 딴 데 봅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총리 보기 싫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신임 대표는 그 이해찬 당 대표를 갖다가 이제 방문하고 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뭐 둘 사이 공통점이 이런 거 하니까 둘 다 공무원 했죠. 뭐 네. 아주 드라이합니다. 네. 둘 다 총리 아닙니까? 총리를 그렇죠. 지낸 사람인데 그냥 공직자 공무원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주 미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격렬한 전당대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당선될 때 그때 만감에 교차했지만 그때 뉴스를 제가 보니까 온통 아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취임하는데 온통 기사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죠.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김정은 옆에 있는 통역관이 새로 왔는데 뭐 얼굴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가 뭐 많이 본 기사가 또 있고 뭐 어쨌든 뭐 담배 얘기, 재떨이 얘기 예, 뭐 이런 뭐 겁니다. 등등등등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니 그래서 비핵화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의제가 그렇죠. 뭔지도 안 나오고 비건 말 다르고 폼페이오 말 다르고 뭐 볼턴 말 볼턴이 제일 믿음직합니다. 그렇죠. 그 볼턴 앞에는 앉아 있지도 않고 제가 볼 땐 볼턴 때문에 이거 파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온통 이게 사실은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왜 우리가 하필 당대표 뽑는 날 니들 이거 하냐 좀 바꾸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렇죠. 건데 그 다음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노딜 김정은 열받고 트럼프 떠나고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운빨이 좀 있고 좀 기가 센 것 같습니다. 운빨이 어제는 황교안 대표 기분 나빴습니다. 왜? 아니 오전에 막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뭐 이해찬 대표도 만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안 나와요. 보니까 전부 다 저 하노이 아닙니까? 그렇죠. TV 방송들은 중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노이에 손석희 앵커는 그걸로 갔죠 아마.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온통 저런 이야기하는데 오후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뒤집혀졌습니다. 이야. 이걸 보면 물론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지 나쁜지는 뭐 멀리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 김정은의 저 사기 쇼, 핵을 두면서 핵 보유하면서 제재 완화를 풀어달라는 저 쇼는 어쨌든 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운빨 또는 뭐 묘합니다. 저 어쨌든 연설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운이 있어요, 진짜. 예.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첫날 첫 일정으로 현촌 참배를 했습니다. 뭐 이승만, 뭐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다 어쨌든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다시 전진, 뭐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건데, 자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는데 김정은이 해방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첫날 황교안의 기는 굉장히 셌다. 그게 일단 떠오르고 그 다음에 첫날 이해찬 대표의 사무실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일단 기싸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표의 운은 기세는 첫날은 황교안이 훨씬 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이번 하노이 회담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뭐 당대표 선거도 끝나고 입장 내놓기도 참 애매했을 텐데 파국으로 끝나면서 말이죠. 다시 또 자유한국당의 기운이 하루 만에 막 돌아왔단 말이죠. 오늘 만난 표정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얼굴은 그냥 담담하고 문재인은 눈이 부어 있고 옆에 있는 이해찬은 똥 씹은 얼굴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좀 운빨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또 뭐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하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의 첫날 최고위원회 주재를 했는데 이날 또 분위기가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왜? 최고신 위원들 중에서는 1등이 누굽니까? 조경태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조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세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가진 한계는 바로 웰빙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다. 그러면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의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회의에서 이정명 의원과 비슷한 수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경론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날 회의가 굉장히 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김순례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물러나야 됩니다. 당원권 정지가 풀린 6개월 동안은 최고위원 회의를 못 들어옵니다.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죠. 또 일부는 제명을 주장했다는데 제명을 하게 되면 아예 이제 한국당에서 나가는 거죠. 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또 이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옹호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그 뭐 주최는 했지만 그 행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갖다 정하게 되면 최고위원회가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고위원들이 5.18 징계에 대해서는 세게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니까. 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 김순례 의원도 있었을 텐데.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김진태 의원은 없습니다. 당황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면전에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조경태 최고위원인데 이게 자리 배치가 또 재밌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딱 중간에 앉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앉고 그 옆에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앉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앉는 겁니다. 뭐 당대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 출신인데 변호사인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요. 예. 그 말을 막 나가는 거죠. 네. 막가자는 거죠. 그 말을 이끌어낸 당시 평검사인데 질문을 뭐 했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앉혀놓고 젊은 검사가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원 전화입니다. 민원 전화. 그런데 그 말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나. 열받았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다. 그 유명한 대화. 그거를 이끌어낸 그때 평검사가 지금 윤리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이야.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게. 이 사람은 문자폭탄 뭐 수천 통 받았다지만 얼굴 색깔도 안 바뀝니다.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칼제비입니다. 칼제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신임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황교안 신임 대표한테 혁신, 대투쟁 강화를 요구했고 황교안 신임 대표 딱 첫날 회의 주재한 그날 하노이에서 뭐 낭보라고 해야 되나요? 비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또 굉장히 점잖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게 그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뭐 이 좀 되면 좀 멘트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만 된다면 저도 지원 해주면 되죠. 왜 못하죠? 그렇죠. 우리 동족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속이 시커먼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으로 이고 지원했더니 핵 미사일 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정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첫날이고
황교안 대표의 둘째 날이고 지금 분위기는 기는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당대표가 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이해찬 대표가 나란히 서서 다른 곳을 음시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의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하고 있고 쇄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못하는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팍팍 집어내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디지털 조선 TV 진성호의 가라사대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100만 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